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44분 23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궁금증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죠. 중동백과사전 알파고 신하 씨 아시아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우리를 시청하신 분들이 네. 뭐야 면도 왜 안 했어? 이제 여기 고정 패널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밤에는 포스터 촬영이 있기 때문에 촬영 직전에 수염을 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저는 시청자분들은 너무나 좀 약간 높이 평가하고 있으니까. 이 봐달라는 의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여러분 생방송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 지금 방송 진행하는 중에 앞서 이야기까지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좀 우울했는데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와서 속보를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국인으로서 너무나 기분이. 그러니까요. 한 달 전에 봉준호 감독 만났습니다. 정말요? 어디서요? 예. 우리 기관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오. 예, 2019년에 아시아 그 자랑스러운 아시아인 상을 받았나 그때 만났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아무튼 네. 이렇게 마당팔 사람을 여기 모시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나와서 네. 저희가 오늘 그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시대에 주조된 걸로 보이는 금화더미가 발견됐다는 기사가 네. 있었습니다. 1200년 된 금화가 든 항아리가 발견이 됐는데 이 금화더미라고 하면 뭐 소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시대는 진짜 그런 시대였어요. 제가 대충 이제 숫자를 몰랐는데 다시 확인해봤더니 네. 그 시대는 아바시 왕조 시대이거든요. 네. 아바시 왕조 시대는 그때 1년에 들어오는 세금만 그 거의 300톤 알튼이었어요. 그래서 300톤 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300톤이었다고요? 예. 1년. 어마어마한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300톤이라는 거는 가늠이 안 되는 양인데요. 그렇죠. 네. 1kg도 아니고 300kg도 아니고 300톤. 없으면요 30만 킬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금화가 발견된 네. 아바스 왕조. 네, 아바스 왕조 맞아요. 네, 아바스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을 그러면 저희는 준비해 보셨어요? 아바시 왕조를 굳이 좀 약간 비유를 하자면 네. 유럽의 로마 제국 있잖아요. 그 네. 유럽을 통일시켜주고 다음에는 중국에서도 찐나라 있었잖아요. 그 진시황이 만든. 네. 이 아바시 왕조도 중동의 그런 개념이에요. 아, 거의 황금기. 예, 그리고 제일 통일돼서 중동이라는 그 의미, 그 지역 자체가 통일돼서 네. 그리고 통일 속에서도 제일 좀 약간 황금기를 보냈던 시절이 아바시 왕조의 이 금화가 발견된 그 시절, 5대 칼리프 하룬 라시드 시절이에요. 아, 이 당시에 이슬람 문화를 형성하는 시기이기도 했다면서요.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는 그 이제 아바시 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바시 네. 왕조 전에는 우마이야 왕조가 있었는데 네. 이제 모함메드 사드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함메드 사드 친구들이 이어서 통치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는 여기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첫 4명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과정으로 선출됐어요. 거기 좀 약간 사람들이 모이고 회의를 해서 누구를 선출시켰는데 네. 5번째 사람이 일종의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다음엔 세습으로 갔어요. 그건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는데 네. 우마이야 왕조가 너무 많이 아랍 민족주의를 아랍 사람만 이렇게 고위급 관료인들을 모시다 보니까 이제 영토가 너무 확정됐는데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민족들도 다 개종을 했는데 같은 이슬람인데 왜 이렇게 분열하냐 왜 이렇게 차별하냐 해서 아바시 왕조를 만든 그 가문 아바시 가문한테 나머지 비아랍 계통 민족들이 도와줘서 아바시 가문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네. 우마이야 왕조를 제거하고 아바시 왕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바시 왕조 출범부터는 다 민족적인 출범이었거든요. 그래서 바그다드 위주로 그 수도 위주로 네. 많은 민족들의 문화가 거기서 흉합되고 이제 좀 약간 문화적으로
제일 발전하는 시기였죠.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모이다 보니까 당연히 종합적으로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신데 방금 기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나왔는데 하룬 알 라시드 맞나요? 예. 네. 터키에서는 하룬 라시드라고 하고 아랍식으로 하면 하룬 알 라시드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알은 네. 그 영어로 the 있잖아요. the. 네. 그런 의미예요. 하룬, 원래 이름은 하룬이에요. 태어날 때 하룬? 아버지한테 받은 이름은 하룬이고 라시드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명칭 같은 거요. 네. 제 아들 이름도 하룬이에요. 아, 정말요? 예. 일부러 그렇게 지으신 건가요? 이거는 그런 제가 의미로? 설명, 하룬은 이제 아론이 있거든요. 모세의 네. 동생 성경에서 언급된 그거는 중동식 발음으로 하룬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생각하고 이름을 그렇게 한 거죠. 네. 우리 부족도 모세의 동생들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저도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제 아들 이름은. 하여튼 별개 개인적인 얘기고. 네, 아무튼. 이 하룬 라시드는 특징이 뭐냐면 이분 시기에는 영토가 너무 많이 확정됐어요. 네. 이거는 다 뭐 웬만큼 아랍 민족이나 뭐 중동 나라에 있는 일인데 이분은 다르게 뭐냐면 그때 문화 발달에 앞장섰어요. 직접 이분이 시도 쓰고 직접 노래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자주 등장하는 왕이라면서요. 그래서. 이거는 서양 사람들은 만든 이상한 소문이에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라비안 나이트가 네. 사실은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란하고 인도의 이야기들인데 네. 그 시기 때 이제 baghdad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직접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말로 구비 문학으로 하지 말고 진짜 좀 약간 책으로 만들어 이제 지필을 가자. 네. 그래서 원래 인도, 이란 이야기이고 거기 있는 왕들이 이 사람 이름으로 이제 다시 리메이크가 된 거예요. 원래 있었던 얘기들이었는데 네. 이제 이 사람이 그때 이런 얘기들 좀 약간 다시 한번 부활시키자고 하니까 리메이크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서양 자료들 보면 이 사람이 좀 약간 너무 맨날 좀 약간 벨리 댄스 하는 여자들 속에서 뭐 놀고 그런 걸로 나오긴 하지만 우리 중동 사람들의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고 언어를 몇 개 알고 조락 대화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왜냐면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한국 사람들도 세종대왕을 너무나 학문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으로 알고 있고 너무나 학술적인 왕이었다고 하는데 그냥 조선 왕실록을 보면 술 잘 드시기도 하셨거든요. 세종대왕이. 네. 비슷한 거예요. 어디서 봐야 되냐에 따라 달라요. 이 사람 덕분에는 직접 학자들을 모으고 여행 같이 가고 거기서 이제 인도 철학 그리고 그리스 철학 모든 책들을 다 번역을 지시했거든요. 네. 이 사람 시기에는 거의 300권 외국 책이 번역됐어요. 아랍말로.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능력이 있는 분이었네요. 네, 놀기도 잘 놀았지만 통치력도 좋았고. 그거 얼마나 넣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네. 어찌됐건 다방면으로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사람인 건 확실한 겁니다. 네. 지금의 이라크를 떠올리면 사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만 앞서 저희 소식 전할 때 이라크 이야기도 나왔었고 근데 이 하룬 라시드 왕조 당시에 이라크 바그다드가 세계적으로 부가 몰리는 곳이었다고요. 그렇죠. 거의 인구가 100만 명을 넘었어요. 네. 그리고 baghdad는 아바시 왕조로부터 이제 수도가 됐고 다시 이제 그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생긴 도시예요. baghdad는 원래 정통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거든요. 네. baghdad는. 근데 이제 예전에 전쟁 때문에 그 도시가 다 소멸됐는데 다시 한번 그 위치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신도시 개발을 해서 baghdad가 이제 수많은 궁전이 있었대요. 거기에는. 그리고 그 시기에는 누가 예를 들면 공부한다. 우주학 아니면 수학 아니면 문학 무조건 baghdad에 와서 유학을 했대요. 그 당시엔 제일 잘 나간 대학교들 다 baghdad에 있었어요. 와, 그렇군요. 그분이 예를 들면 외국에 그 하룬 라시드 시기에는 외국에 똑똑한 그 학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사를 보내서 이 정도 돈을 줄 테니까 제발 우리나라로 오세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중국 학자, 인도 학자, 유럽 학자 다 baghdad를 데리고 왔어요. 이분 시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갔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싸우면서
네, 아들들이 싸웠는데, 네. 솔직히 말하자면 아들들의 싸움을 다시 한번 극복했어요. 왜냐하면, 나라 시스템이 너무 잘 되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영의정, 자의정, 그런 좀 약간 동시대 정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덕분에, 왕자의 난들이 극복이 됐지만, 네.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을 했냐면, 여기저기 자치권을 주다 보니까, 왜냐면 영토가 너무 커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어느 나라 우즈베키스탄까지의 땅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어마어마한 땅인데 이제 중앙 행정이 너무너무 약해져다 보니까 몽골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는 바그다드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죠. 그 좀 아쉽네요. 그런 권력 투쟁으로부터 어찌됐건 나라가 그렇게 몰락하고 만 거니까. 그러니까 몽고의 침입을 받아서 완전히 왕조가 무너져 내린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도망갔어요. 그때 마지막 아바시 왕이 이집트로 도망가고 다음엔 이집트가 와서 몽골 제국을 몰아냈어요. 그래서 몽골이 유일하게 패배를 한 데가 이집트예요.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중동에서 다시 한번 통일된 제국이 없었고 언제까지? 오스만 제국까지. 오스만 제국까지는 거의 한 600년 동안 이집트에 수많은 작은 왕국들이 어느 날처럼 있었죠. 네. 이집트 하니까 그 중동에서 죄송해요. 그 역사가 계속 이어졌으면 사실 이라크가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여기저기 맨날 폭발이 일어나고 자살 폭탄이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이라크에 수많은 역사 유적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하룬 라시 시기에는 수도가 너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개발할 데가 없으니까 수도를 옮겼어요. 잠시 라카이라는 도시로. IS가 한때 거기를 수도로 이용했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그거예요. 하룬 라시디가 죽기 10년 전부터 라카를 수도로 이용했고 라카도 그 당시에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됐었어요. 지금은 맨날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어느 날 라카에 가셔도 제일 길거리에 있는 일반적인 건물도 한 1000년이나 1100년, 1200년의 역사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아바스 왕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